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렸던 방송이 좀 음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그냥 다시 엎어서 새로 하는 걸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증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에너지 가격이 등락이 좀 엇갈렸죠. 천연가스는 빠지고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둘 다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2주 연속 올라가고 이제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열렸고 그게 이제 지난주 흐름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되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0.1%포인트보다 이제 덜 높은 정도가 나왔죠. 물론 이제 물가 지표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투자들이 그동안에 막 계속 걱정하다가 지표가 살짝 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고 또 각국에서 이제 개입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당초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이제 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했는데 좋았는데 주가는 좀 빠졌으니까 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서가 좀 이제 만들어진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코스닥이 지난주 이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제 좀 한풀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시도가 됐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수급하고 환율을 보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계속 팔았죠. 이게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시장의 반등이 이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우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라는 점, 그런데 환율이 좀 빠졌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짝 남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를 총 요약을 해보면 약간 숨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엇갈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좀 개입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좀 열리면서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덜했던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였고 코스피도 뭐 약간의 어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요국 증시 등락폭을 보면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죠. 3.9% 정도 올랐고 대부분의 국가는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국가들이 다 반등을 했다. 그럼 이제 중국, 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전체적으로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고 그중에 코스닥이 좀 유난하게 올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지표로 볼 때 지난주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올라갈 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60주선인데 주봉입니다. 이게 코스피 이제 주봉인데 60주선 그 전주에 이제 거기다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지난주에 초반에 아예 깨고 내려갔다가 또 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왔으면 한 번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60주선은 그러니까 300일선, 300일 그러니까 한 주가 이제 5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추세선으로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60주선 정도까지 빠졌으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하겠지. 이런 어떤 기대치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 60주선에 대해서 투자들이 좀 희망을 걸었던 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4년도 때 이제 시장이 확 하고 올라갈 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때 중국에서 제조업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이제 대세 상승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막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특히 조선해운주가 막 10배, 막 15배 이렇게 이상 막 급등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때. 그때 증시가 강할 때 60주선을 깨도 뭐 이때는 좀 심각하겠다 오랫동안 했지만 어쨌든 회복을 하면서 올라갔고 그 뒤로는 이 60주선이 굉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림질을 하면서 결국엔 극복을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기에 이 선은 좀 지켜졌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도 60주선을 한번 깬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선에서 이제 극복이 되면서 이제 다음 상승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한 번은 반등할 거야. 그러니까 또는 이제 바닥을 쳤을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됐을 때 한 번은 돌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좀 반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이때 보시면 깨졌잖아요. 완전히 깨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장세가 끝났거든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이평선입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뭐 지지됐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도로 깨질 수도 있는 거라 이게 이제 깨지고 내려가서 아예 그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 이제 장세가 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은 좀 아슬아슬해 할 거다. 아직까지는 뭐 안도감보다는 뭐 이쯤 됐을 때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이것마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공포감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주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거는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갔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을 했지만 천연가스가 빠졌잖아요. 2주 연속해서 빠졌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고점이 대비 생각을 해보면 거의 20% 정도 최고점 대비는 이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량 늘린다라고 하면서부터 빠졌는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원유에도 적용이 될 거냐. 원유는 아직까지는 뭐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없으니까 산유국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긴 한데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쇄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빠지거나 엇갈리거나 그러니까 뭐 좀 엇갈리기라도 하면 좀 다행이긴 한데 둘 다 올라가 버리면 또 물가가 다시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걱정거리가 덜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도 좀 꺾였죠. 꺾인 건지 일시 빠진 건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현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돈 쥐고 있는 것보다 투자해야지 이런 투자자가 많아지는 거고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것보다 돈 들고 있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해서 투자하던 거를 팔고 현금화 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좀 밀렸어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던 각도가 좀 주춤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넘기는 패턴이었는데 올라가고 조정 보이고 고점을 또 넘기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일단 올라가고 눌렸다가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이 패턴이 다시 이제 올라가서 뭐 1.7, 1.8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만은 일단 지난주는 국채금리가 이제 주중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했는데 이번 주에 이게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돼서 뭐 1.7%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번 시장이 뭐 연초에 높았던 수준까지 도전하게 되면 뭐 지수에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추이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는 해외 증시가 완만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고점 되고 빠지고 제가 1200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율 1200원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하나의 악재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경우였고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 이제 큰 어떤 금융 위기급은 아니더라도 준하는 어떤 위기급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바탕 더 세게 빠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작동했었거든요. 그래서 12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에 맞고 떨어져서 그러면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완화가 된 건가? 이렇게 투자들이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도 빠져서 1170원 이하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51선이죠. 이 선 이하로 빠져버리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지느냐, 1200원으로 다시 가느냐.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 좀 이번 주에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로 시장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쪽인데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이닉스만 가지고 시장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장은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빠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코스피가 3100으로 갈까 2900 밑으로 다시 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올라간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말씀드렸던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는 이 구간 정도는 이제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근거로 제가 PBR, PBR이 과거에 이제 0.89배가 바닥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수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지난주 0.9배 정도, 다음에 이제 2023년 기준으로 0.86인데 2023년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내년도 거 기준으로 보면 0.9배 초반 정도까지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과거 바닥이었을 때, 그러니까 PBR이 0.9배 정도 전후에서 반전이 나왔으니 지금쯤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어떤 주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 해도 너무할 정도로 반영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빠져서 올라간 측면 이게 좀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리고 또 겹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인데 보시면 200주선 되면 작년도 이후에 빠졌다가 200주선에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200주선 딛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도 또 200주선까지 빠졌다 올라가고 어지간한 악재가 나와도 200주선에서는 딛고 올라가더라. 근데 이제 최근에 9만 원 정도가 200주선인데 그 선까지 왔다가 올라갔으니 이 정도면 PBR 기준으로도 싸고 기술적으로도 이쯤 되면 과매도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정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10배 올라갈 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패턴을 보면 이제 20주선을 기준으로 20주선 이거 깨도 20주선에서는 계속 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이 선이 완전히 깨고 내려가서 이제 쭉 깨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 종목의 추세는 끝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뭐 주가 하락폭이 이 정도 나온 상태에서 뭐 기존의 추세를 운운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투자들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 정도 선은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평선이 대부분 대형주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현대차가 이랬듯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요 200주선이 아닐까라고 이제 찾는 그런 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이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선마저 깨지면 이제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박스권 이상 어렵거나 약세 흐름으로 가거나 뭐 하여튼 이제 이 올라가던 추세는 완전히 붕괴가 되는 형태가 되고 보통 이전에 보면 올라갔다 깨지면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경향이 나왔었잖아요. 그 선까지 위협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이 선이 깨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그런 흐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구간에서 혹시나 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좀 가동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 팟캐스트 방송 오랫동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 자주 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이 차트 딱 보면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시가총액 2위와 3위 종목 간의 어떤 흐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 이제 못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다가 2위하고 3위하고 좁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2위하고 3위에 시가총액이 뒤집히려면 그러니까 3위 하던 종목이 2위로 올라가려면 순이익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네이버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볼 때는 네이버 순이익이 하이닉스를 넘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당장은 뭐 하이닉스는 2위,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3위가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보통 한 10% 정도 격차.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90% 정도 되는 수준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최대치고 좁혀졌을 때가 이제 5%뭐 그렇게 좁혀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오버슈팅 된 거예요. 3위 종목이 보통 그런 경우는. 근데 네이버가 얼마 전에 이제 시가총액 2분 동안 시가총액 2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네이버가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종목들별로 시가총액 정점을 보면 LG화학이 한 74조 원 정도, 삼성바이오가 69조 원, 카카오가 77조 원까지 간 적이 있고 네이버가 76조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저때 다 시가총액 2위를 위협했다가 결국엔 넘기지 못하고 거기서 맞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끝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하고 하이닉스하고 지난주에 한 5%까지 좁혀졌었어요. 5% 전후까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네이버가 빠지거나 하이닉스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시장이 좋으려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니까. 근데 나쁘게 되려면 하이닉스는 그냥 등락인데 네이버가 빠져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증시가 좀 찌글찌글했던 게 2위 도전했던 종목군들이 좀 찌글찌글해지면서 시장이 쭉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하이닉스는 빠지고 2위권 종목들은 더 찌그레지고 도전했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밀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2, 3위가 막 붙고 있고 할 때 시황의 변곡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곡이 나오게 되냐면 우선 좋은 쪽으로 변곡이 되려면 좁혔을 때 하이닉스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위 종목이 올라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못 가서 이제 이런 격차가 좁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악재에 대해서 반응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악재 반영했으니 이제는 과매도 또는 이제 돌아설 때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3위권 종목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시황상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시나리오, 하이닉스가 흘러내리고 3위 종목은 더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되고, 이러면 나쁜 시나리오,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상 이제 되게 이게 10% 정도 안쪽으로 좁혀서 다시 이제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냐? 네이버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그런 게 그림상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둘 다 현재 주가에서 쭉 횡보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한번 붙었다가 이제 살짝 떨어지게 되면 한쪽이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갈지 네이버가 이제 빠질지 어느 시나리오가 될지, 그러니까 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부터 한 연말,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이제 시가총액 2, 3위 종목들에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흐름, 다음에 이제 두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다. 지수 자체에 대해서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가총액이 어떤 이제 종목들이 막 올라오다가 이게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주 이런 게 지금 뭐 자동차는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에서 붙었다 할 때는 항상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위 종목이 이제 못난이가 되어 있다면 그게 다시 계속 못난이가 될 거냐? 그럼 이제 3위 종목이 더 빠지게 될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밀고 올라가 악재가 대부분 반영되고 밀고 올라가게 될 거냐? 그럼 이제 지수가 좀 풀리게 되고 이런 게 걸릴 수 있어서 이 시가총액 2, 3위권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이닉스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잖아요. 두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못 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쯤 되면 바닥이던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이제 일단 첫 입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입질 매수라는 건 그냥 발 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패키지로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해외 증시 쪽에서 제일 좋은 그림,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면 제일 좋고, 나쁜 그림 둘 다 빠지면서 이제 네이버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이래버리면 나쁜 그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난주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애플 생산량 축소 보도 때문에 이제 밀려버렸고, TSMC는 또 반면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실적이 또 되게 잘 나오고 좋아질 거야. 물론 이제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이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주가 이제 궤적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뉴스가 별로 없었다가 이제 좀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 바닥이라는 건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1분기까지도 이제 D램 가격은 빠질 거야, 이런 이제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는 선행하니까 이게 이제 돌아서게 되면 내년도 1분기 또는 2분기 정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은 바닥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바닥을 보면 주가는 반등하거든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또는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보듯 하이닉스도 이제 못 갈 거야, 이렇게 보는지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뭐 보통 지표를 통해서 볼 때도 있고 수급을 통해서 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변수로 하이닉스가 되는 것 같아서 요걸 꼽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인플레이션이 될 거냐, 실적이 될 거냐,
위드 코로나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단기 해소될 수는 없죠. 예, 단기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항만 가동 24시간 돌린다, 공급망을 갖다가 좀 손을 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가격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효과를 낼까? 이렇게 이제 투자들에게 어필이 되느냐? 아니면 국제유가, 천연가스 다 올라가 버려서 좀 불안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 좀 봐야 될 거고, 실적은 지금 당장 메인 재료가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와도 다음 분기에 대한 확신은 결국엔 코로나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어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는 이제 제가 그 지난달 말씀드릴 때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 좀 올라갈 공간이 생길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가 되면 위드 코로나 뭐 2, 3주 전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확진자 추이가 중요해서 꺾이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황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실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확진자 감소 속도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요 흐름이 이제 좀 중요한, 시황상 좀 중요한 면순위가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안 사면 재료가 화려해도 주가는 못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 요것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환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난주 1180원대까지 빠졌는데 이번 주에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될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요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외국인들 동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어떤 게 올라갈 거냐. 제일 좋은 건 수출주들,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인터넷주, 바이오, 철강,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재료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좀 껴있는 게, 예, 그런 게 좀 시장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지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시작될 거다. 제가 이제 ADR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거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스닥의 그 기관 외국인들의 승률이 낮아져 있는데 역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 승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외국 기관이 지난주 5일 동안 매수했던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등락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락 종목이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없고 다 올랐잖아요. 이게 승률이 9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에서는. 코스닥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주에는 승률이 40%대였어요. 예,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좋은 장에서는 확실히 승률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마감하고 나면 저녁 때쯤 됐을 때 자꾸 3일 동안 매수 누적된 종목들 평균 매수가, 5일 동안 매수 누적된 종목들 평균 매수가, 이걸 자꾸 막 이제 뭐 돌리다 보면 종목들이 자꾸 추려지거든요. 아,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이거구나. 외국인들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는 종목이 이거구나. 자꾸 리스트가 추려지고 거기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망 관련된 보고서도 좀 참고해보고 하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할 만한 종목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수가 좋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살펴봐서, 예, 이럴 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물론 이제 이게 엄청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일부로 참고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럴 때 이제 수급 종목들 계속해서 좀 참고해 보시는, 예,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좀 한 가지 이슈로 또 시황을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반등의 이유, 다음에 이후의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주가 등락, 요걸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예, 이게 녹음이 음성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올리게 돼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내용이 어떤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럼 이제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